이영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요, 구마모토 농장 자해진료에서 10여 년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21만여 명의 환자를 돌봅니다. 이영춘은 늘 그러한 농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왕진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어떻게 그 열악한 교통 환경 속에서 병원까지 오겠습니까? 의사가 직접 가는 거죠. 밤길에 자전거를 몰고 환자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개울에 빠지기도 하고 분뇨통에 처박히기도 한 적이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1930년대 자해 진료소, 병원이 아닌 진료소를 넓혀서 진찰실을 만들고 수술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약국을 만듭니다. 또 실험실을 만듭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험실을 만드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은요, 어찌 보면 보건위생기념을 담으려는 의료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골 진료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1930년대인데요. 이영춘 박사는요, 여기에 높은 영아 사망률을 주시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을까?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무당에게 구술 의뢰해서 그 영아 사망률을 줄이려는 노력에는 어떠한 개선 의지도 없었던 것이 우리 백성들의 현실이었던 거죠. 이영춘 박사는 식수에 문제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분뇨 같은 것을 아무데나 버리고 그러다 보면 물의 흐름이 오염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식수 개선 운동에 나섭니다. 또한 먹고 입고 자는 것 등에 대해서 개선 방법을 권장을 합니다. 이른바 위생보건운동이죠. 당시에요, 지금의 군산시 계정동, 즉 당시 옥구군 계정면에는요, 계정보통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계정에 자해진료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영춘 박사는 그곳에 근무를 하면서 계정보통학교 어린이들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수시로 결핵이 옮기고 또 기생충도 옮기고 다양한 질병들이 학생들 간에 옮기니까요. 그래서 이영춘 박사가 남다른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양호실이라는 것을 설치하자. 그리고 양호 교사를 배치를 하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위생교육을 시키자. 그리고 보건관념을 머릿속에 넣어두자 라고 해서 계정보통학교 안에 양호실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첫 양호실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농촌의 생활 환경을 바꾸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죠. 보건 개념을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깨끗한 물을 쓰는 것 등을 말이죠. 그렇게 한국의 첫 양호실과 양호교사가 이영춘 박사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영춘 박사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농촌은 우리 민족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3천만 우리 민족의 원천은 어떠합니까? 결핵, 매독, 기생충이 더욱 깊이 농촌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세 가지의 큰 민족의 해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사망률, 문둥병, 즉 한센병 문제는 우리 민족의 원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영춘 박사는 이러한 질병 퇴치를 위해 자신의 의료 기술을 농민들에게 펼칩니다. 그리고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애씁니다. 1940년대 들어서요, 이영춘 박사는 자해 진료소를 확대시켜서 사실상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춥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1에서 3차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죠. 1차 진료소에서 2차 진료소로 가고 2차 진료소에서 치료를 제대로 못하면 전주에 있는 기독병원과 같은 큰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이러한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 최초로요, 그 양호실이 설치된 개정보통학교에요,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을 실시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야 그것이 우리 민족의 원천이 튼튼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한 당시에 결핵이 민족의 큰 질병이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결핵 예방 주사를 접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첫 시행이었던 거죠. 따라서 호남 평야에 있던 보통 학교들에서는요, 결핵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이영춘 박사는 비로소 한국인을 위한 농촌 의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요, 지역 유지들이요, 일본 사람들이 물러갔잖아요. 이영춘 박사에게 말합니다. 자해진료소 시설하고 그 자해진료소 약품 등을 가지고 큰 도시에 나가서 개업을 해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이영춘 박사는 호남 평야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호남 평야의 농민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1945년 해방이 되고서요, 미 군정청 지배하에 사실은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 군정청 입장에서는 조선의 지식인들이 굉장히 필요로 했을 거 아닙니까? 모든 분야에서. 또 행정관료들도 필요로 했을 거고요. 의료 분야에서요, 이영춘 박사와 같은 사람들은 군정청 입장에서 대단한 분이죠. 미 군정청은 그를 보건후생 차장 보직을 제기합니다. 보건후생 차장이라는 건요, 요즘으로 치자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보직을 거절합니다. 또 세브란스 의전에서는요, 그에게 모교의 교수로 와줄 것을 제기합니다. 이 또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개정해서, 즉 옛 자해진료소를 떠나면 그 많은 농민들이 어디 가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이 때문에 이영춘 박사는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첫 부임이 그 농촌이었듯이 해방된 이후에도, 또 건국 이후에도 계속 그곳에 남아서 진료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당시에 농촌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실시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거죠.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건보공단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미 그 시대에 이영춘 박사는 지역 의보조합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아이들의 위생 상태로 인해서 또는 영양 상태로 인해서 늘 아이들이 영아 사망률이 높은 곳에 주목을 해서 우량아 선발대회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산모들에게 가르칩니다. 즉 모자 보건에 힘쓰는 거죠. 또한 해방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고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영춘 박사는 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영아원을 설립합니다. 당장 굶어 죽지 않게 영아원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기르는 거죠. 또 해방 이후에요, 도립병원을 설립하게 되는데, 지금의 군산의료원의 경우 이영춘 박사가 초대 원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는 또 한국 전쟁 중에요, 부산경찰병원 설립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이영춘 박사는
개정병원 직원들에게 일종의 캠페인성 연극을 하게 합니다. 연극 무대를 마련하는 거죠. 그 내용이요, 매독 예방에 관한 연극이었습니다. 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이 매독 질병을 왜 예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영춘 박사는요, 의사로서뿐만이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힘을 씁니다. 1949년에요. 당시에 보건교사 양성을 위해서요, 그 개정에 개정간호고등기술학교를 엽니다. 지금의 군산간호대학이에요. 이영춘 가옥이 있는 군산간호대학이에요. 이영춘 가옥은 일본 사람들이 떠난 후에 이영춘 박사가 머물렀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일대는 병원이었고요. 즉 일제가 남기고 간 시설을 활용해서 의료활동을 계속한 거죠. 일본에서 한국인 박사 학위를,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의학 박사 학위로서 정말로 세상 말로 출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거죠. 이영춘 박사의 호가 쌍천입니다. 두 우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즉 쌍천이라고 한 이유는 영혼이 마르지 않게, 육신이 마르지 않게, 즉 양쪽 우물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랑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인수를 베풀겠다라는 자세로 지어진 호이기도 합니다. 이영춘을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 예방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이영춘의 삶이 앞서 말한 우리나라 첫 양호실, 첫 양호교사, 또 지역의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의학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인술의 삶이 요즘 의료 분쟁, 또 의료 갈등 문제에 현안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계에 많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